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인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습관의 세부 지침으로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습관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세부 지침에 해당이 되는데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퍼즐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퍼즐 그림은 9개의 점이 3x3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이제 직선 끄집기를 이용해서 9개의 점들을 모두 통과하도록 직선을 그리는 것이 이 그림에서 제시하는 퍼즐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제 5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직선으로 끝잇기를 하면서 9개의 점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직선을 그리는 순서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들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직선을 그리면서 9개의 점을 딱 한 번씩 깔끔하게 지나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해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약간 복잡한데 일부 점들을 중복해서 이제 통과를 하고 있죠. 가급적 직선을 그릴 때 직선을 가급적 크게 3개의 점을 다 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렸던 거가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9개의 점을 통과하는 것은 보셨고요. 이제 직선을 하나 줄여서 4개를 사용합니다. 직선 4개를 사용해서 끝잇기를 하면서 9개의 점을 통과하도록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퍼즐 문제를 제시할 때 명시하지도 않았던 제한점이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점인데 그 제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거하시면은 이 4개의 직선을 가지고 9개의 점을 통과할 수 있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좌측 하단점부터 시작해서 직선을 4개 이어서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직선 4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9개의 점이 형성하고 있는 정사각형을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앞에 5개의 직선을 가지고 하나의 예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제한점을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경우를 제시했는데 두 경우 모두 다 9개의 점이 형성하고 있는 정사각형 안에서 직선들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직선 4개의 문제로 바뀔 때에도 어떤 제한점을 가지게 되냐면요. 역시 직선 4개도 9개의 점이 형성하고 있는 정사각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4개로 9개의 점을 통과하려면 이 제한점을 벗어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보시면 9개의 점이 형성하고 있는 정사각형 바깥쪽으로 직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제한점을 두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그 사람들이 창의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걸 보면서 나 스스로는 안에 제한점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제안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해답이나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서 스스로 제한점을 만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시할 때 어떤 세부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그 문제 안에 내가 스스로 혹시 제한하고 있는 점은 없을까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찾아내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 3개로 9개의 점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퍼즐 이미지를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힌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던 제한사항을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을 푸시면 직선 3개로도 9개의 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9개의 점에 직선 3개로 끝잇기를 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로 분명히 9개의 점을 통과했죠. 이 해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직선 5개와 4개의 경우의 퍼즐의 답을 보면 모든 직선들이 수평 아니면 수직이었습니다. 기울기가 0이거나 90도로 꺾이는 형태죠. 이걸 보통 이제 맨하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선으로 끝잇기를 하십시오라고 할 때 직선의 기울기는 0 아니면 90도만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해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앞에 있는 솔루션을 보면서 이 퍼즐에서는 반드시 직선을 0도 아니면 90도, 수평 아니면 수직으로만 그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제한점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점을 풀어서 그린 거가 바로 이 3개의 직선을 통한 해법입니다. 직선들을 보시면 직선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서 같은 높이에 있는 3개의 점을 지날 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점은 위쪽, 가운데 있는 점은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은 밑쪽을 지나도록 기울기를 약간 기울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있는 3개를 약간 통과해서 쭉 가고요. 쭉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반대쪽에서 오죠. 반대쪽에서 올 때는 반대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꼭대기, 왼쪽에 있는 것은 밑에를 통과하도록 기울기를 잡아서 또 통과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줄 3개를 가지고 9개의 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한사항을 제거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자,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직선을 2개로 9개의 점을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난센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 제한사항을 찾아서 제거하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이 2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지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1개의 직선으로도 9개의 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제한사항을 풀면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마 결정적인 힌트일 것 같습니다. 직선 1개로 9개의 점을 다 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직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겁니다. 직선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두껍게 하냐면 9개의 점들이 차지하는 높이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그리면 한 직선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선 그리기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기 도구의 두께에 의해서 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앞에 5개의 선, 4개의 선으로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0.5mm 샤프 펜슬이나 볼펜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거나 칠판에서 이제 백목으로 그리게 되죠. 그러면 선의 두께는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0.5mm 내지는 백목의 두께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두께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두께에 관해 스스로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개로 그리거나 2개로 그리는 이 방법은 바로 이 선 두께의 제한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붓, 그래서 사람 체구만한 거대한 붓도 있죠. 그 붓을 가지고 한 번에 직선을 그려서 9개의 점을 통과한다고 그럴 때 그게 난센스는 아닙니다. 정확한 해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붓의 두께를 조금만 줄인다고 그러면은 뭐 한 직선으로 9개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2 직선으로도 충분히 9개를 통과할 수 있고요. 심지어 붓의 두께를 조금 더 줄이면 3개의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낼 때 약간 지금 거대한 붓을 가지고 직선 하나를 그렸다. 뭐 약간 난센스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직선의 두께를 0.5mm 샤프 펜슬로 제한을 둘 경우에 그 경우도 2개의 직선이나 1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지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제한사항을 하나 푸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제한사항을 제가 문제에서 드린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푸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점을 보통은 종이 위에다가 찍어 놓죠. 근데 그 종이가 A4 용지처럼 일정한 면적의 종이가 아니라 그 띠벽지처럼 이렇게 긴 종이에다가 9개의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띠벽지처럼 되어 있는 이 종이를 둥근 원통 주변에다가 말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처럼 말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인데 원통이니까 원통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통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시킬 때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을 그리냐면 9개의 점의 맨 왼쪽 위에 있는 검은색 점부터 시작해서 선을 그리는데 펜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펜은 가만히 있고요. 펜은 가만히 있고 펜이 단지하는 것은 원통이 돌 때 펜이 밑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같은 속도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통이 계속 돌면서 펜이 나오는 잉크가 원통 주변에서 이제 선을 그리면서 갈 텐데 이거는 직선입니다. 다만 통이 돌기 때문에 그리고 펜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점들도 다 통과하면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원리는 마치 그 실패에다가 재봉틀이나 이런 데 보면 쓰시는 실패 있죠. 실패에다가 실을 감을 때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쭉 감기는 그 원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통 주변에 실을 감듯이 펜으로 줄을 그으면 9개의 점을 한 선이 다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원통 주변에서 이 종이 띠벽지를 떼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제가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거나 또는 앞선 사람이 풀었던 문제를 관찰하면서 스스로 어떤 제한 사항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한 5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선을 그릴 때 9개의 점이 형성하는 정사각형 박스 안에서만 그려야 된다라는 제한을 둔 적이 없지만 스스로 그런 제한을 가지게 되고요. 직선을 그릴 때 직선 항상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만 그려야 된다라는 또 제한점을 스스로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선의 두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기구의 두께하고 같다라는 또 제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9개의 점이 찍힌 종이는 우리가 책상 위에서 흔히 쓰는 A4 사이즈 정도의 종이에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어떤 제한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종이를 넓히게 되면 상당히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직선을 그릴 때 종이를 반드시 책상 위에다가 평평하게 2차원적으로 펴놓고 그려야만 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풀게 되면 5개에서 출발했던 거가 4개, 3개, 2개, 1개 직선을 가지고 9개의 점을 다 통과하는 것으로 해결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제한사항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사항들을, 제한점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문제를 문제시하는 첫 번째 습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이 됩니다. 문제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지 이제 그런 습관이 생기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책상 위에다가 동전 5개를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데 플러스 자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면 가로에 3개, 세로에 3개, 전부 5개의 동전이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합하면 300원, 세로 방향으로 합해도 300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동전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동전이 전부 6개가 되는 거죠. 그 6개의 동전으로 이번에는 가로로도 400원, 세로로도 400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한쪽은 400원, 한쪽은 300원이 되죠. 해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사항을 푸는 겁니다. 어떤 제한사항이냐면 이거는 지금 평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퍼즐인데 동전 하나를 가운데 있는 100원짜리 위에다가 겹치기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3차원 문제로 바뀌죠. 공간 속에서 푸는 문제로 바뀌어서 결국 중간에 있는 동전이 200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400원, 이쪽으로도 4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평면 문제를 3차원 공간 문제로 제한사항을 풀어서 차원을 끌어올리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콜럼부스가 스페인의 어떤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이렇게 개척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1492년 10월 달에 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의 바하마 제도를 처음으로 발견하죠. 아메리카 땅을 발견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7개월 후에 스페인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거의 개선장군처럼 귀국을 했는데 이 스페인의 여왕의 그런 후원을 못마땅히 하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땅을 발견한 거에 대해서 귀족들이 나도 배를 타고 당신처럼 서쪽으로만 계속하면 당신처럼 섬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너무 쉬운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뻐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콜럼부스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을 이 책상 위에다 세워보시죠. 사람들이 세워보려고 그랬지만 당연히 달걀은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나와서 달걀 끝을 깬 다음에 딱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도 하겠다라고 하죠. 콜럼버스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남이 해놓은 거, 남이 제시한 솔루션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제한 사항을 스스로 풀어 헤치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노고가 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비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하기 이전에 앞서서 왜 나는 콜럼버스처럼 제한 사항을 찾아서 발견하지 못할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가 더 명확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을 하는데, 조련사가 코끼리를 한 곳에 세우려면 쓰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다리에다가 밧줄고리를 매놓으면 됩니다. 그 밧줄고리가 다른 데 묶여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코끼리를 사육할 때 밧줄고리를 맨 다음에 말뚝에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막 움직일 때 말뚝 때문에 못 움직이죠. 이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단지 다리에다가 밧줄고리만 걸기만 하면 코끼리가 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과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두었던 문제들이 지금도 역시 제한적이라고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라진 제한사항인데도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제한사항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들은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게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